한강위기적 파트 10. 20년 만에 재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운명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으십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의 주인공이 20년 만에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로와 지혜를 찾아드리는 시니어 삶의 이야기 YJ 써니입니다. 20년 동안 서로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이웃집 오빠와 동생의 뜨거운 눈물의 재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 운명의 실이 이어지다. 지난 9부까지의 내용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참 운명이라는 게 무섭고도 오묘합니다. 한지수가 한강 다리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SD그룹의 신우진 회장이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목격이 20년 전 눈물로 헤어진 이웃집 어린 소녀를 이어주는 운명의 실이 되었습니다. 신 회장의 지시로 이명훈 비서실장은 한지수의 비참한 현실을 상세하게 신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신우진 회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이름을 다시 들으며 두 사람의 기구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은밀한 구원과 파격적 스카우트. 한강 다리 사건 이후 이명훈 실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지수의 처참한 현실을 신 회장 앞에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빛 한 줄기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한지수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수도와 전기마저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이면 빚쟁이들이 찾아와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으며 그 소리에 겁에 질린 6살 수정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몸을 떨며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처음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지수가 있을 법한 그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훔치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실장, 이 여인을 도울 방법을 마련하게. 우리 그룹 안에 자리를 만들되 누구에게도 나와의 관계가 알려져서는 안 되네. 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더욱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수의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지 말게. 이 여인이 스스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되네.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이웃집, 여동생을 향한 깊은 애정과 세심한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오빠다운 따뜻하고도 품격 있는 배려였습니다. SDAI 회사에 마침 신설되는 SDAI 전략기획부에서는 미국 내 AI 관련 기업들과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영어 실력과 경영 기획력을 겸비한 인재 발굴이 최우선 과제였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재 발굴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SD그룹의 핵심 중추 회사인 SDAI의 AI 전략기획부가 신설되고 있었습니다. SDAI는 SD그룹 전체 수입의 80%를 책임지는 그룹의 심장과 같은 회사입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과 경영 기획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절실히 찾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명훈 비서실장은 SDAI의 AI 전략기획부 해외 기획팀 과장 자리를 마련하여 한지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D그룹 이명훈 비서실장입니다. 그는 한지수 씨에게 SDAI 회사 AI 전략기획부 해외 기획팀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정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포트폴리오와 이력을 높이 평가하여 한지수 씨에게 SDAI 회사 AI 전략기획부 해외 기획팀 과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드립니다.
한지수 씨, 저희가 제안하는 이 AI 전략기획부는 단순히 새로운 부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SD그룹을 이끌어갈 명실상부한 최고의 핵심 조직이 될 겁니다. 조건 역시 파격적입니다. 이곳에 소속원이 되신다면 그룹 내 다른 자회사나 본부의 동일 직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신분과 대우를 보장해 드립니다. 그만큼 회사 차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SDAI의 회장님은 장미경 박사님으로 세계 언론에 많이 알려진 세계적인 AI 전문가입니다. 조직을 이끄시는 총괄 책임자 한문재 부회장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군요. 미국 MIT 공대 IT 박사 출신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평소에는 더없이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신 분이지만 업무에서만큼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시죠. 최고의 리더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될 겁니다. 이 같은 뜻밖의 제안에 한지수는 매우 놀라며 이런 대그룹이 왜 나를 찾아온 걸까? 혹시 채무자들의 계략은 아닐까? 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이틀간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명훈 실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원하시면 SD그룹 본사로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확인해 보십시오. SDAI 전략기획부가 실제하는지도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실장은 좋은 소식 기다린다는 말을 남기고 회사로 돌아와 신 회장에게 자세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신우진 회장은 마땅한 자리를 잘 찾았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편 신 회장은 한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인인 장미경 SDAI 회사 회장에게 말하며 협조를 부탁하니 흔쾌히 그녀가 잘 챙겨보겠다며 인연은 소중한 것이니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의 사정과 이 정도의 직책이라면 그녀 또한 특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신 회장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스카우트하라는 지난 20여 년간 내린 적 없는 강력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명훈은 신 회장의 절박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자신의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모셔오겠다고 다짐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이 실장은 입구를 지키는 수위 간부에게 미리 지시를 내려두었습니다. 내일 어떤 여성이 찾아와 자신에 관해 묻거든 자세히 안내해 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더불어 AI 전략기획부도 이달 안에 발족할 예정이며 이 부서의 인재들을 직접 발굴하기 위해 인력개발부가 매일 전국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친절하게 전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한지수가 SD그룹 본사로 찾아와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한지수가 비서실로 연락하자 오후 2시에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비서실장실을 찾은 한지수는 능력은 없지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 실장은 제안을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혹시 거절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천천히 준비해도 되며 본사 인재팀에서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간부 사원들의 개인 서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서 이 실장은 현재 본부에 신설될 SDAI 전략기획부의 핵심 인사들이 2주 후 정식 업무 시작을 대비해 매일 회의 중이라며 한 과장님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내일 아침 8시까지 자신의 방으로 오시면 함께 부서로 이동해 핵심 인사들에게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실장은 내일 출근할 때 아이도 함께 데려오라고 권했습니다. 본사에는 교육부의 협조로 설립된 사원 자녀용 유치원이 있으며 현재 30명의 아이가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면 엄마가 일하는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 유치원은 원장을 비롯해 아이 2명당 교사 1명이 배정되어 재미있게 지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진 모두 명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우수한 분들이며 보수도 일반 유치원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어. 엄마의 일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도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 걱정 때문에 망설이던 그 엄마의 마음이 그 따뜻한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린 것입니다. 3. 숨겨진 천재성의 폭발과 글로벌 무대. 한지수는 SDAI 전략기획부의 과장으로 합류하여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를 만난 듯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임원진과 실무진이 2주일간 출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지수 과장도 그 팀에 합류하여 통역은 물론 자신이 담당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약을 성공시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습니다. 이 무렵 신 회장은 아내인 장미경 SDAI 회장에게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헤어졌던 이웃집 여동생을 우연히 다시 찾게 되었으며 그 계기가 바로 한강 다리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한지수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정식으로 만날 생각이요. 당신이 지수를 잘 챙겨주기 바라오. 내가 보살펴야 할 내 여동생 같은 아이요. 장미경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깊은 인연이라면 내가 잘 살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출장에서 한지수 과장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여러 AI 기업을 방문하며 유창한 영어로 통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특히 세계 최고의 AI 기업 회장과의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의 예리한 질문에도 한지수 과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회장이 평소 즐겨 쓰던 미국 속담을 적절히 인용하며 SDAI와의 공동사업은 AI 시대에 막대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마무리했습니다. 회장은 크게 흡족해하며 박수를 보냈고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SDAI 부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약식 협약을 먼저 체결합시다. 그리고 한지수 과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시즈 한, 혹시 SDAI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 제안에 한문재 부회장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네버. 우리 SDAI의 보물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폭소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4. 치밀한 준비와 신 회장의 참관. 이틀간의 귀국 휴식을 마치고 한지수 과장은 곧바로 복귀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미국 출장 성과와 본사의 전략을 엮어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각 파트별 책임자가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해외 파트는 한지수 과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혹시 모를 미국 협약 관련 질문까지 예상하여 철저히 대비한 뒤 발표장으로 향합니다. 막 발표가 시작되려던 순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신 회장이 참관한다는 연락이 오고 잠시 후 신 회장이 도착하자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핵심 요점 중심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임원이 손을 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과장, 우리 SDAI의 미래를 위해 AI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어로 질문했으니 답변도 영어로 부탁합니다. 이는 실무 능력뿐 아니라 글로벌 감각과 순발력을 동시에 테스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 과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유창한 영어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1분만 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요청한 뒤 잠시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전공 분야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최근의 세계 정세와 연결해 볼 때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고급스러운 어휘와 논리정연한 영어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질문을 던진 임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한 과장이 제시한 세 가지는 본부 전략팀이 지난 6개월간 비밀리에 연구하여 도출한 5가지 핵심 사안 중 3가지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 회장에게조차 아직 보고되지 않은 팀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1급 대외비였습니다. 임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전략팀의 극비 사안과 일치합니다. 혹시 사전에 누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지수 과장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이제 겨우 2개월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으로 바빠 이 팀의 분들과 이 실장님 외에는 교류가 없었고 해당 사안을 누구와 논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틈틈이 관련 해외 논문과 자료를 찾아보며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뿐입니다. 지수의 답변에 장내는 술렁이었고 질문을 했던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냅니다. 전략팀이 반년에 걸려 찾은 답을 개인의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다니 한 과장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신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의 발표가 우리 SD그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 회장은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포상을 지시합니다. 이번 발표팀 전원에게는 특별 성과금을 주고 그룹 산하의 모든 임직원에게는 다음 주 중으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라는 통 큰 결정이었습니다. 이어 비서실장에게 이른 시일 안에 이번 팀을 위한 특별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회장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5. 엇갈린 시선과 사무치는 그리움. 팀원들이 환호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지수 과장은 멀어지는 신 회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후해졌지만 그 걸음걸이, 그 듬직한 어깨,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은 자꾸만 어린 시절 오빠 신우석의 그림자를 겹쳐 보이게 했습니다. 분명 우석 오빠의 느낌인데 하지만 이름이 다르잖아. 저런 재벌 회장님일 리가 없어. 지수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그 절절한 그리움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로 걸음을 옮기는 신 회장의 입가에도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핵심 두뇌들이 6개월간 비밀리에 연구하여 도출한 SDAI 미래 전략을 단 몇 분 만에 꿰뚫어 보던 지수의 통찰력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발표 단상에 서 있던 지수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지수야, 모진 세월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그 긴 세월을 홀로 감당해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어린 시절 겁 많던 이웃집 꼬맹이 동생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신 회장은 그 충동을 꾹 눌렀습니다. 신 회장은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애써 창밖의 먼 하늘을 응시합니다. 감정을 추스른 신 회장은 이명훈 실장을 조용히 호출하여 지시를 내립니다. 이 실장, 오늘 저녁 6시 30분까지 서울 외곽의 조용한 한정식집 특실을 예약하게. 외부인 출입이 완벽히 차단된 곳이어야 하네. 그리고 한지수 과장을 그곳으로 에스코트해주게. 국내 최초로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한 SD그룹이라 금요일 오후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마침 중요한 약속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오늘이야말로 그룹 총수가 아닌 오빠로서 지수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6. 20년 만에 눈물 재회. 이명훈 실장은 곧바로 움직여 서울 외곽 숲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식당 특실을 예약하고 철통 보안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과장을 찾아가 한 과장님, 오늘 저녁 특별한 약속이 없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께서 식사를 청하셨습니다. 6시 30분까지 모셔야 합니다. 그럼 6시에 이곳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한지수 과장은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숲속에 있는 고즈넉한 한옥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 실장은 한 과장을 입구까지만 안내하고 멈춰 섭니다. 저는 선약이 있어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 되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실장이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나자 한 과장은 홀로 남겨진 묘한 긴장감을 안고 식당 마담의 안내를 받아 긴 복도 끝에 있는 특실로 향합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조용한 방 안. 지수는 도대체 누가 자신을 이곳으로 불렀는지 궁금해하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립니다. 잠시 후 드르륵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중후한 품격이 느껴지는 중년의 신사가 들어섭니다. 바로 신 회장이었습니다. 지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공적인 업무도 아닌 사적인 저녁 자리에 그룹 회장이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순간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름이 지고 세월이 흘러 중후해졌지만 저 깊고 따뜻한 눈빛. 그것은 자신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는 어린 시절 오빠 신우석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동공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설마 우석 오빠? 그 떨리는 목소리에 신 회장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목소리에 실려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지수야. 오빠다.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오빠, 정말 우석 오빠구나. 흐흐. 뭐냐, 지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 속에 지난 20년의 모진 풍파와 사무치는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7. 20년의 공백을 채운 따뜻한 저녁.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던 두 사람은 격해진 감정을 추스르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얼굴이 가장 귀한 반찬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손수건으로 지수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어 생선살을 발라 지수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줍니다. 자, 어서 들거라. 우리 지수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옛날엔 볼살이 통통하니 귀여웠는데.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지수는 다시금 코끝이 찡해지며 밥을 입에 넣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빠가 주는 밥은 꿀맛처럼 달았습니다. 식사하며 지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빠, 나는 회장님 뵐 때마다 이상하게 오빠 생각이 났어. 근데 이름이 신우진이라서 그냥 내가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나 했지. 이름은 왜 바꾼 거야? 신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부모님 잃고 너랑 헤어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과거의 신우석으로는 한계가 있더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악착같이 일만 했다. 성공해서 너를 찾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2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구나. 오빠의 조심스러운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수정이는 혼자 키운 거냐? 지수는 담담하게 지난 20년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닌 일, 사랑했던 사람과의 아픈 이별 후 수정이를 낳아 홀로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했던 치열한 살. 힘들었지만 수정이 보면서 버텼어. 그리고 언젠가 오빠를 다시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고 싶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았어. 지수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듣던 신 회장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집니다. 여린 몸으로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그룹의 핵심 인재로까지 성장한 동생이 사무치게 가엾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신 회장은 지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장하다, 내 동생. 정말 장하다. 그 고생을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는다. 수정이도 너도 이 오빠가 다 책임진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20년의 공백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나갔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렸지만 식당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이웃 남매의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터치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를 건네는 채널 신이여 삶의 이야기 YJ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무대가 열립니다. SD그룹이 품은 인류의 마지막 꿈, 대기권 제2지구 창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모험,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을 짓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다음 시리즈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본 영상은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물입니다. 등장인물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존 인물이나 실제 지명과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이며 특정 대상과 무관함을 밝힙니다.